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산회계 1급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스터 회계학원의 김민국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거 일단은 가답안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문제를 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문제를 그 답안지랑 적으셨으면 저랑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피치 못하게 이제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장부조회라든지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1호 문제부터 먼저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B형이거든요. 네,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우리가 종합원가 평균법이래요, 여러분들. 평균법이고 지금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랍니다. 그럼 굳이 가공 원가는 구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부 다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제공품 아마 많이 그려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공품 기초가 1000개, 그다음에 단기 착수가 10,000개, 그리고 단기 완성 8,000개,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3,000개고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이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어제 단기 착수분으로 봐가지고 그냥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을 또 우리가 평균적으로 더한 개념으로 단기에 완성시키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긴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평균법에서의 단기 완성품은 전부 다 단기 투입, 단기 완성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완성된 8,000개는 전부 다 단기 투입분에서 완성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된 8,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60%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부 투입시키잖아요. 그럼 전부 투입시킨다는 뭐냐면 내가 시작할 때 이미 우리 그 밀가루로 빵 만들 때 밀가루로 따지면 밀가루를 처음에 왕창 다 쏟아 붓잖아요. 붓고 60%까지 갔어요. 60%까지 갔더라도 이미 처음에 밀가루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60%의 그 빵으로 따지면 3,000개가 60%씩 60%만큼 완성이 됐어도 밀가루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기말 제공품 3,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도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 8,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고요. 기말 제공품 3,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3,000개가 되겠죠. 8,000개와 3,000개를 더하면 11,00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옳지 않는 거래요. 항공기 제조업은 우리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니까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맞죠? 그 다음에 틀렸죠. 우리가 이 개별원가 계산은 공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건데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냐, 추적이 불가느냐, 제조 간접 원가냐의 구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일 종류의 제품 대량 찍어내는 건 종합 원가 계산이잖아요. 근데 종합 원가 계산엔 적합하지 않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인데 국세 맞고요. 그다음 인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물세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리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를 쓰고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좀 어려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면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팔아야지만 이때 과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일시 우발적 공급 있잖아요. 보실게요. 뭐냐면 지금 은행업은 면세입니다. 은행업은 면세인데 근데 사업용 부동산을 우리가 은행이 매각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용 부동산은 과세제화예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이건 해석하면 면세가 과세를 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된 사업에 이제 부수돼 가지고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면세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면세가 적용되면 면세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면세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얘랑 대비해 보실 게 여기 우리 가구 제조업은 과세 사업자거든요. 과세 사업자가 우리 토지는 무조건 매각하면 면세죠. 그러면 과세 사업자가 면세 제화를 매입했으니까 이것도 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면세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여러분들 과세 사업자죠. 맞죠? 그럼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중 상가 건물을 매각했으면 과세. 우리가 이건 과세입니다. 과세. 과세. 예,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약국을 양수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도 사고 팔 수 있냐면 약국 전문의약품이나 이런 건 면세지만 우리가 이제 뭐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과세잖아요. 근데 여기 줬죠? 뭐냐면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의 영업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 매출에 해당되면 이때는 우리가 면세고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네, 일단 정확한 건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요거죠.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우리가 재화나 여기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 표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은 뭐예요? 채권을 차감하는 건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대손충당금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뭐냐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자본잉여금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하시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봤을 때 우리가 자본잉여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게 주식 발행 조가금 맞죠? 액면 금액보다 네, 내가 발행가액이 더 크니까 투자 많이 받은 거고.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요거는 자본 조정입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 본 거잖아요. 이익 본 게 아니라. 근데 감자 차익도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완벽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주식 발행 조가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익 이렇게.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에 우리 2월 이익잉여금 얘가 같은 계정 과목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우리가 현금 배당 드릴게요라고 하는 순간 현금 배당 드릴게요가 배당 결일이잖아요. 배당 결일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이거 현금 배당 드릴게요라고 할 때 결의일이죠. 결의일날 잠깐 이때 바로 주지 않잖아요. 바로 주지 않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잡고요. 그 다음 미지급 배당금의 10% 이익준비금을 설정하죠. 그래서 배당 결의일이고 그랬다가 실제로 이제 여기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깐 거예요. 까면서 보통예금에서 현금 배당 나갔으니까 배당 지급이 되겠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 행태입니다. 여러분들 원가 행태는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원가가 움직이냐. 내가 총 원가 생산량에 따라서 총 원가가 움직이면 변동비.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비.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제공품 T 계정은 무조건 그리면 되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죠. 네, 그럼 일단 제공품 T 계정은 무조건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공품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 제공품 특이서 그리고 보니까 기초 제공품, 기초 재고 자산 여기 있네요.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대요. 그러면 기초는 제공품이 0이고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30만 원이죠. 전 만 원을 띄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직접 재료 원가 120.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60. 어, 근데 여러분들 뭘 안 줬냐면 일단 직접 노무 원가를 안 줬죠? 그죠? 일단은 직접 노무 원가를 안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여기 단기, 여기가 제품 제조 원가잖아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이제 구해야 되냐면 제품 특례정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제품 특례정에 기초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초 없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5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가 200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를 알 수 있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50만 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250만 원입니다. 됐죠?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공품 오른쪽이 280만 원이니까 여기 2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8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직접 노무비를 물어보면 100만 원이라고 답하시는 거지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어렵지 않았죠? 저기 답은 2번이고 동그라미 1번은 외상 매출금 보통 예금을 회수했으면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죠. 그리고 임대료는 이거는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이 아니라 수익의 발생이 임대료니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는 맞는데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근데 이거 아니 부채 감소는 이자 나갔죠? 이 부채 감소가 아니라 네, 비용의 발생이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네, 답은 2번. 답은 2번이고요. 아이고 잘 안 보이셨겠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이 아닌 거 판매 목적이잖아요. 근데 병원의 토지나 건물은 사업 목적이죠.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얘는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 조심하실 게 우리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는 건 유형자, 감가상각 자산이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근데 취득 원가는 여기 300만 원이라고 줬어요. 그럼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면 되겠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나오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연수학계법, 감가상각 방법하고 그 다음에 뭐를 아셔야 되냐면 취득일자. 왜냐면 취득일자가 단기 중이면 월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다행히 2024년 올해 초에 취득했기 때문에 12개월을 다 썼으니까 네, 월할 생각 안 해도 되겠죠. 12분의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우리 연수학계법은 일단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뺍니다. 빼고 지금 24년 첫 해연도인데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연수학계법은 분모가 1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 연수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수학계법은 내용 연수 초기에 감가상각할 때 가장 높은 숫자가 오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네, 90만 원이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90만 원이 나오는데 올해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니까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의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동일하겠죠. 동일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9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210만 원,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우리 여기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무조건 비용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특허권하고 상표권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한 5,200만 원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이래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미실현된 손익이 받고, 그 다음에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건,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시 발생한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죠. 그렇죠. 왜냐면 처분이면 실현된 거니까. 자, 그리고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은 장기 투자니까 투자 자산이지만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장기 투자였다가 갑자기 단기 투자로 목적이 바뀌면 이때는 당좌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제 뭐 아무 날짜나 검색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치면 이 위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당좌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고 아래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 되냐면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 설명 다 했고요. 이제 실기로 넘어가겠습니다.